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모인다는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님들의 강의로 조용하기만 하던 이곳에 한 중국인 학생이 단상 앞으로 나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한국은 중국 관광객이 없으면 내일이라도 당장 파산할 것이라는 말을 반복하고만 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강의실의 학생들은 저 말이 사실이냐며 웅성거리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이곳 스탠포드 강의실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인 출신 클레어라고 합니다.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관광산업학과를 전공 중인 저는 얼마 전 교수님이 내주신 과제로 아시아 지역의 나라들을 차례차례 여행하며 관광산업에 대한 대규모 비교 리포트를 작성했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최근 떠오르는 관광산업의 중심지이자 모든 사람들이 이민국가로 꿈꾸는 선진국 한국과 하루아침에 몰락해버린 경제 파산국가 중국을 비교해 리포트를 작성하라는 과제를 내주셨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한국과 중국을 모두 경험하고 싶었으나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저는 중국만 경험할 수 있었는데 처음 경험한 중국은 왜 교수님께서 하루아침에 몰락해버린 나라가 중국이라고 설명하셨는지 그 이유를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중국인들의 처참한 시민의식 때문인지 길거리에는 쓰레기들이 가득한 것도 모자라 저와 같은 외국인을 보면 제 가방이나 소지품을 훔쳐가려는 중국인들도 꽤 많이 보였고 심지어 관광산업에 대한 리포트를 작성하기 위해 중국의 유명 관광지인 베이징을 갔을 때에도 저와 같은 외국인을 무시하는 행동이나 호객행위가 너무 심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저는 저 대신 한국을 경험한 친구의 촬영 비디오와 제 중국 촬영기를 비교해 리포트를 작성했고 약 한 달 뒤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모인 과제 발표 자리에서 중국과 한국을 비교하는 리포트의 발표를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제 바로 앞에 순서에서 한 중국인 학생이 일어나더니 저와 매우 비슷한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는데 저는 그 중국인 학생의 발표 내용을 듣자마자 어이가 없어서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중국인 학생은 대뜸 경제성장 모델이나 수출 모델이 전혀 없는 후진국 한국은 지금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돈을 주고 절을 해야 할 정도라며 이상한 주장을 하기 시작했고 중국인 관광객이 화가 나서 하루아침에 한국을 방문하지 않는 사회적 현상이 나타난다면 그 순간 아무런 수출 모델이 없는 한국은 하루아침에 망할 것이라는 거짓 자료를 선보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강의실에 있던 학생들의 웅성거림에도 중국인 학생은 손에서 마이크를 놓지 않은 채 밑도 끝도 없는 헛소리를 이어나갔는데요. 지금 이 강의실에 있는 외국인 학생들은 아마도 한국의 실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한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선진국이자 살기 좋은 나라라고 선동을 당했을 확률도 매우 높죠. 저는 이번 관광산업과 관련된 리포트를 주제로 자료를 조사하기는 했지만 이처럼 한국의 거짓된 이미지 메이킹에 속은 학생들의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해 오늘의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아마 다들 한 번씩 여행이나 이민은 무조건 한국으로 가라는 이상한 주장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이런 거짓말이 대중화되고 있는 것일까요? 또한 심지어 정말 한국이 부유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맞을까요? 저는 이 거짓된 해답을 찾기 위해 직접 한국을 방문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문한 단 일주일의 한국은 전혀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심지어 한국인들은 저와 같은 정말 부유한 국가의 출생인인 중국인은 처음 보는지 저를 보자마자 제발 1,000원이라도 달라며 공항에서부터 난리를 치더군요. 심지어 주위를 둘러보니 저와 같은 부유한 중국인들은 이러한 공항 노숙자 한국인들을 안타깝게 여겨 하나 1만 원씩을 기부 형식으로 건네고 있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한국의 모든 것들이 거짓된 주장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한국은 한국을 방문하는 부유한 중국인 관광객들이 없으면 국가적인 수출 모델이 전혀 없는 상황이며 돈을 벌 수 있는 국가적 경제수단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 정부와 한국인들은 더 많은 중국인 관광객과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한국을 살기 좋은 선진국이라고 포장하기에 이르렀고 지금에서야 이러한 거짓말이 들통나고 있는 것이죠. 진짜 살기 좋고 부유한 경제 선진국은 중국뿐인데 한국인들은 이러한 열등감에 못 이겨 국가적으로 선동하고 있던 것이었고 그러는 와중에도 중국인 관광객들에게는 고개를 숙이며 제발 한국으로 여행을 와서 돈을 써달라는 역설적인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가난한 후진국 한국과 정말 살기 좋은 부유한 선진국 중국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 있는 학생들도 전부 머릿속에 확실히 기억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관광으로 떠나기에는 한국보다 중국이고 자칫 한 번의 실수로 한국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면
그곳에 도착하는 순간 공항 한국인 노숙자들에게 돈을 뜯겨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결과적으로 이곳 강의실의 학생들과 교수님들은 저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추가로 이곳에 중국인 학생들이 있다면 자랑스러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기에 가난한 후진국 한국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며 우리가 조금 더 베풀어 한국을 방문해 노숙자를 돕는 심정처럼 우리의 속국 한국인들을 도와주면 되니까 말이죠. 중국인 학생은 마치 엄청난 사실을 깨달은 것 마냥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은 엄청난 감사를 표해야 한다며 이상한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고 중국인 학생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강의실의 다른 학생들은 매우 화가 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제가 직접 경험한 중국과 같은 곳에서 태어난 중국인이 맞는지 그 중국인 학생은 중국의 현재 상황이 마치 엄청나게 부유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나라처럼 표현했고 저는 그 중국 학생의 거짓 허풍에 코웃음이 절로 나왔죠. 한국을 이미 방문하고 진짜 한국의 놀라운 상황과 실체를 알고 있던 다른 친구들은 그 중국인 학생에게 지금 내수 경제가 박살나버린 나라가 중국인 것은 알고 있냐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지만 중국 학생은 그러한 소리는 일부러 무시하는 것인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기만 하더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시던 저희 교수님께서 직접 입을 여셨습니다. 혹시 방금 발표를 진행한 중국 학생은 매년 수십만 명의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일자리를 찾기 위해 떠나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교수님의 기가 막힌 질문에 중국인 학생뿐만 아니라 강의실의 다른 학생들도 헉하고 소리를 내고 말았고 역시나 조금 전까지 의기양양한 모습을 보이던 중국 학생은 뭐가 그렇게 화가 나는지 씩씩거리는 숨소리만을 내고 있더군요. 교수님은 다시 한번 대답이 없는 중국 학생에게 똑같은 질문을 건네셨고 중국 학생은 이번에는 도저히 못 참았던 것인지 가난한 한국으로 중국인들이 경제봉사를 하러 가는 건데 그게 무슨 취업을 하기 위해 가는 것이냐며 이상한 해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교수님의 몇 가지 반박들에 중국 학생은 완전히 말문이 막히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는데요. 학생은 지금 계속해서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봉사를 하러 간다. 가난한 한국인들이 안타까워서 돈을 쓰러 한국으로 간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수백만 명의 중국인 취업자들이 한국 회사로 가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그리고 이러한 이유에는 중국이 완전한 경제파산 국가로 확정되어 버린 문제와 더불어 중국의 최저임금 즉 월급 자체가 너무나 작다는 큰 이유가 있죠. 만약 학생의 주장대로 중국이 한국보다 부유한 경제 선진국이었다면 굳이 한국으로 취업을 하러 갈 이유가 있을까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심지어 자신들의 속국이라고 생각하는 한국에게 고개를 숙이고 제발 한국 회사에 취업시켜달라고 빌어야 하는 상황인데도 말인데요. 즉 지금 중국 학생의 주장은 한국과 중국을 완전히 반대로 설명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학생은 이런 처참한 중국의 현실과 우월한 한국의 현실을 이번 관광산업 파악 정보조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실히 확인을 했을 테죠. 어떤가요? 직접 처참한 중국의 경제 상황과 한국의 선진국 상황을 확인하니 이런 선동 발표를 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던가요? 그리고 지금은 2024년 모든 산업이 디지털화되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휴대폰 하나로 반대편의 나라 상황을 알 수 있는 초고속 정보화 시대입니다. 당신의 주장이 정말 진실인지 확인하는 것에는 채 5분도 걸리지 않는다는 말이죠. 지금 제 휴대폰으로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크게 검색을 할 필요도 없이 중국의 최저임금과 한국의 최저임금 정보만 확인하면 되거든요. 교수님께서는 휴대폰과 강의실 화면을 연결하신 뒤 검색 시스템을 통해 한국과 중국의 최저임금을 비교하는 숫자를 직접 화면에 띄워놓으셨고 그 숫자가 화면에 나타나자마자 중국 학생은 저건 한국 정부에게 넘어간 검색 기록 사이트의 선동 거짓 표기라며 울분 섞인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과 중국은 최저임금에서부터 거의 4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고 경제성장의 표준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임금 상태를 보니 한국이 왜 인구수가 훨씬 많은 중국보다 뛰어난 선진국인지 한눈에 들어오더군요. 하지만 교수님께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중국 학생에게 그렇게 자신만만하다면 직접 단상 앞으로 나와보라며 지적하기에 이르렀고 이어진 교수님의 질문에 중국 학생은 완전히 넋이 나가고 말았습니다. 이곳에 있는 강의실 학생들은 어쨌든 관광산업과 관련된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니 제가 한국과 중국의 관광산업 실태를 여러 데이터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까 중국 학생은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가서 관광을 즐기고 한국의 외화벌이 수출에 큰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정보를 확인하니 완전 거짓말이군요. 안타깝지만 한국을 방문하는 60% 이상의 중국인들이 중국에서의 취업 실패나 좌절을 겪고 한국에서 취업을 시도했던 통계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중국의 처참한 국가파멸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의 중국인들은 오히려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더욱 뛰어난 선진국 한국이 없으면 아무런 경제 탈출구가 없다라는 설명이 되죠. 말 그대로 지금 대다수의 중국인들은 한국으로 건너가 1차원적인 노동일을 하며 월급을 벌고 있다는 사실이며 그것만으로도 행복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형적인 후진국 국가의 해외 도피 취업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중국인 학생이 주장하던 상황과 완전히 반대인데요. 또한 여기에 더해 더욱 재밌는 사실은 오히려 후진국 중국인들 말고 다른 나라의 선진국 외국인들은 한국을 경험하고 관광하기 위해 방문하는 확률이 거의 95% 이상인 것은 물론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한국을 여러 번 방문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우리는 이 자료들을 통해 한국이 다른 나라의 선진국 외국인들에게 매우 뛰어난 자연경관과 관광 경험, 그리고 도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고 한국 그 자체의 브랜드 인지도가 얼마나 뛰어난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 하면 대표적으로 떠올려지는 모습은 바로 길거리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과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중국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심지어 이와 같은 사실은 중국인들이 더는 우리나라를 방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미국의 통계 자료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의 중국은 말 그대로 민폐국가 그 자체라는 말이며 한국에게 빌붙지 않고는 절대 자립할 수 없는 처참한 국가라는 사실이죠. 이제 한국과 중국의 현실적인 실체가 이해가 되나요? 중국 학생? 많은 출생 국가의 학생들을 만나왔지만 중국인 학생들은 매번 이와 동일한 모습을 보이니 그건 그거대로 실험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교수님의 간단명료한 발언이 끝나자마자 강의실의 학생들은 중국 학생을 향해 제대로 된 해명을 해보라며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고 저 또한 그러한 모습에 안타까움은커녕 저게 중국인들의 열등감적인 실체라는 생각만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학생은 갑자기 뭐에 씌였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더니 부유한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가서 일부러 취업해서 한국의 취업률을 높이고 경제 성장을 도와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안 입고 온 거냐면서 울먹이는 반박을 내놓았는데요. 한눈에 보기에도 전의를 상실한 중국인 학생은 그저 입에서 나오는 대로 아무 말이나 짓거리는 것 같았고 저는 곧바로 반박을 이어나가려 했지만 그 학생의 황당한 헛소리를 녹음하며 더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부유 국가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중국의 속국인 한국에게 중국의 장점인 엄청난 인구들이 대규모 기부 관광을 가서 경제 수출을 도와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저는 오히려 중국인들이 욕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 칭찬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의 최저시급은 다른 나라들에게 경제 혼동을 주기 위해 일부러 낮게 잡은 수치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있는 위대한 중국이 경제 성장을 하지 못할 리가 없잖아요. 이건 저뿐만 아니라 중국을 조금이라도 아는 여러분이라도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수님께서는 한국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어요. 계속해서 다른 나라의 외국인들이 한국의 뛰어난 자연경관이나 그들의 문화를 배우기 위해 관광을 간다고 하셨는데 이것이야말로 거짓 주장인데요. 한국은 지금 엄청난 폭염을 견디지 못해 대도시의 건물들까지도 전기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연스럽게 공항을 제외한 거의 모든 상가 건물들이 에어컨과 전기 사용을 줄이고 있고 이건 굉장히 불편한 관광 경험을 초래하지 않나요? 그 통계 자료들은 모두 아까 저희 주장대로 한국으로 일부러 관광을 오게 만들기 위한 한국 정부의 거짓 수치 선동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한국보다 최소 20배는 부유하고 살기 좋은 중국으로 관광을 오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심지어 지금 중국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들의 관광 참여율을 올리기 위해 길거리를 깨끗이 청소하고 외국인들에게 친절함을 보이자는 사회 운동마저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후진국 한국은 길거리에 쓰레기도 너무 많고 제대로 배우지 못해 외국인들에게 영어마저 쓰지 못하잖아요. 왜 이런 한국의 실체는 설명하지 않으면서 중국만을 깎아내리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중국 학생은 교수님의 말을 단 하나도 이해하지 않으려는 듯 비슷한 주장을 다시 한번 내세웠고 심지어 이제는 한국인들 대부분이 제대로 국가교육을 받지 못해 영어까지 사용을 못하는데 어떻게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힘을 쓰겠냐면서 기괴한 논리의 주장을 내세우는 모습을 보이더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강의실에 있던 한 학생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그 중국인 학생을 향해 기가 막힌 일침을 날리고 말았는데요. 그래서 당신은 중국에서 취업을 할 건가요? 한국에서 취업을 할 건가요? 질문을 날린 외국인 학생은 자신이 한국의 대학교와 연계되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약 5년 이상 참가했던 한국 유학 학생이라며 저 중국 학생의 한국에 대한 설명은 모두 허무맹랑한 소설 속의 이야기라며 코웃음을 쳤고 그가 날린 질문에 중국 학생은 역시나 선뜻 대답하지 못했는데요. 저는 한국에서 약 5년 이상 유학 생활을 해왔던 학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저는 중국도 약 1년 정도 경험했던 한국과 중국을 동시에 경험했던 유일한 외국인 학생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한국에 대한 세계적인 위상은 그들이 생산해내는 콘텐츠를 보면 더욱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한국어부터 한국 영화와 드라마, 심지어는 한국인들이 먹는 음식인 한식까지 전부 하나의 콘텐츠화되어 전 세계의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죠. 이건 단순히 이슈거리에서 끝나는 흐름이 아닌 그동안 한국인들이 만들어오고 직접 생활에 접목해 실행해오던 편리한 생활 방식처럼 한국인이 아니라면 그 어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편리한 삶 자체가 한국이라는 나라의 브랜드 파워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한국에서는 카드 한 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있지만 중국에서는 동전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죠. 이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나라가 한국과 중국인데 한국이 폭염에 전기를 아껴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중국 학생의 주장은 더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건 중국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지금 중국은 폭염에 힘겨움을 버티지 못해 중국인들에게 자체적인 전기료 모금 운동을 실시하며 국가 정부 차원에서 돈을 걷어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국가 자체가 너무나 힘겨운 경제 파산위기까지 가버려 중국의 대형 부동산 기업들은 매일매일 길거리에 나앉고 있죠. 그래서 중국을 벗어난 당신과 같은 중국인 학생들은 지금 이곳 외국의 대학교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였다면 중국인들이 굳이 외국 대학교로 와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하지만 한국은 중국과 정확히 반대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한국에서도 물론 해외 유학을 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그보다 한국의 대학교로 역으로 입학하고 이민을 오는 외국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만큼 한국은 국가적 단위로 보았을 때 매우 매력적인 국가이면서도 다른 나라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삶의 편리함을 제공해주는 나라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매우 높은 시민의식은 매일매일 청결한 도시를 느낄 수 있는 놀라운 관광 경험을 제공하고 있죠. 실제로 지금 한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도 휴대폰을 무료로 충전할 수 있고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길거리를 돌아다니거나 배달음식마저 자유롭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한국에서는 사소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머물고 있는 지금 미국과 중국에서는 절대 사소하지 않다는 것이 큰 문제이죠. 중국 학생은 지금이라도 이곳 강의실의 학생들과 교수님에게 사과하고 중국의 처참한 현실을 알아차렸으면 좋겠네요. 당신이 그렇게 한국에 대해 거짓 발언을 하면서 선동작전을 펼쳐도 이제 속을 사람은 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한국은 이미 엄청난 인기와 위상이 오른 나라이고 모든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관광이나 유학을 가거나 심지어는 이민을 하려는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외국인 학생의 발언에 강의실에 있던 다른 학생들도 저 말이 맞다면서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고 저는 그 순간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한국을 경험해보지는 못했던 저였기에 한국이 저렇게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사랑받는 선진국이었나라는 생각이 함께 들었고 과제를 조사하며 아무런 생각 없이 한국 대신 중국으로의 관광산업 실태조사 여행을 선택한 제 자신을 되돌리고 싶었거든요. 그 후 저는 강의가 종료되자마자 한국행 항공 티켓을 끊어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정보를 조사하던 한국의 모습도 물론 뛰어나기는 했지만 실제 처음으로 마주한 한국은 그 이상의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놀랐던 것은 바로 한국의 길거리에서였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을 먹기 위해 몇 가지 식당을 체크해놨었던 저는 지도를 보며 해당 식당으로 향했지만 그 자리에는 난생 처음 보는 전자패드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기 때문이죠. 인기가 많았던 식당이라는 인터넷의 정보 글과는 달리 가게 앞에는 단 한 명의 사람들도 보이지 않았고 저는 그 순간 강의실에서 들었던 한국에 대한 소문들이 전부 거짓이었나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저는 눈앞의 광경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 한국인 여성이 다가오더니 그 전자패드에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무언가 체크를 한 뒤 심지어는 전자패드로 미리 메뉴를 고르는 믿지 못할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죠. 그랬습니다. 한국은 엄청난 디지털 선진국인 이유 때문인지 사람이 많아 대기를 해야 되는 맛집 가게들에는
이러한 전자패드를 입구에 설치해 원격으로 줄을 설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던 것이었고, 저는 난생 처음 마주하는 한국의 신개념 디지털 생활 방식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죠. 전자패드의 예약 방식 덕분인지 굳이 가게 앞에서 땀을 흘리며 기다릴 이유도 없었고, 심지어 그 시간에 카페를 가거나 다른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엄청나게 효율적이기까지 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몇몇 한국 박사라고 불리던 친구들은 한국의 24시간은 미국의 48시간과 같은 효율을 보여준다고 했었는데, 그 말이 한 번에 이해가 되는 순간이었죠. 놀라운 장면에 저는 곧바로 카메라를 들어 한국의 길거리 전자패드를 촬영해 제 SNS에 올렸고, 역시나 저처럼 이러한 한국의 신개념 생활 방식을 처음 보는 외국인 친구들은 저건 대체 무슨 미친 아이디어냐며 당장 한국으로 가보고 싶다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강의실에서 들었던 교수님의 말처럼 한국은 제가 상상하던 것 이상의 효율적이고 편리한 도시적 선진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이는 제가 아주 잠깐 경험했던 더러운 나라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는 중국 학생이 강의실에서 왜 그렇게나 한국에 대해 열등감을 드러내왔는지 모든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만 하더라도 중국이 무려 100년 이상을 더 개발해야 따라잡을 수 있을 정도로 한국은 이미 미래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한국인들은 이미 이러한 부러운 삶을 너무나 평범하게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마 제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강의 중 중국 학생을 발견한다면 그들의 선동 발언은 단 한마디로 제압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한국은 중국인들이 100년을 노력해도 따라잡을 수 없는 기록적인 도시 모습을 이미 갖췄다고 말이죠.